자, 저번 시간에 이제 블로그 글 레이아웃 이렇게 3개를 만들어 오라고 했어요. 자, 근데 스테이트 안에다가 이렇게 글 3개를요, 이렇게 집어 넣은 다음에 이거를 데이터 바인딩 하는 식으로 이제 개발해 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use state 같은 거를 이렇게 3번 쓰면 될 수도 있겠으나 그렇게 3번 쓰는 게 싫어가지고요. use state 하나에다가 이렇게 3개의 글들을 이렇게 다 저장해 놨습니다. 자, 한 곳에다가 여러 가지 자료들을요, 동시에 저장하고 싶으면 이렇게 대괄호를 열어가지고 이렇게 어레이 자료 형식으로 집어넣으시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장명도 잘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를 내가 원하는 곳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기만 하면 이렇게 잘 보이겠죠, 그죠? 자, 근데 글 제목이라고 이렇게만 쓰면 이제 전체 요거가 이렇게 이 자리에 남기 때문에, 그죠? 이렇게 보이겠죠? 자, 그래서 나는 요 이제 어레이 자료 중에 첫 번째 자료, 남자 코트 추천만 이렇게 꺼내서 이 자리에다가 이렇게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면은 인덱싱이라는 걸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대괄호 열고요. 이제 몇 번째 자료 꺼낼 건지만 잘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각각 0번째, 1번째, 2번째 자료만 이 제목 자리에 이렇게 잘 집어넣어 줄 것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지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버튼 클릭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근데 그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 터미널 열어보시면요, 이렇게 워닝 메시지 같은 것들이 가끔 뜰 때가 있을 거예요. 워닝 메시지 뭐 안 뜨면 말고요. 자, 빨간색 에러 메시지랑 워닝 메시지는 좀 다른데요. 워닝은 그냥 경고일 뿐이에요. 무시하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이런 워닝 메시지가 좀 성가시다, 이거 잘 보시면 이제 로고라는 거를 임포트 해왔는데 안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 뭐 포스트라는 변수를 만들었는데요, 근데 안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 지워주세요 라는 뜻이라 이런 것들 좀 쓸데없죠, 그죠? 그냥 냅둬도 될 것 같은데,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워닝 메시지 같은 거를 다 이제 없애 버릴 수도 있는데, 자, 워닝 메시지 없애고 싶으면 여기다가 맨 위에다가 ESLint-disable이라고 이렇게 적어 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밑에서 이렇게 나오는 워닝 메시지 같은 거를 다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워닝 같은 거 출력해주는 기능을 이제 lint라고 하는데, 이렇게 내가 까먹은 변수 같은 거를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고마운 부가 기능 같은 건데요. 초보 땐 그딴 거 신경 쓸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드 짜보고 실행시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시하고 지나가셔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워닝 메시지 없애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워닝 메시지에서 이렇게 뜨는 필요 없어 보이는 거 이렇게 다 지우고 시작하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기다가 우리 버튼 기능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여기 제목 옆에다가 좋아요 버튼이랑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개수를 표시해주는 UI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제목, 첫 번째 제목을 찾아가지고요, 여기다가 버튼 하나만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버튼으로 만들면 안 이쁘기 때문에 여기다가 스팸 태그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좋아요라고 합시다. 뭐 이것도 이제 나중에 클릭 기능 부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개수도 이렇게 표시해주는 뭐 부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좋아요라는 글씨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옆에 있는 숫자가 플러스 1이 되도록 한번 코드를 짜 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그냥 좋아요라는 글씨는 좀 너무하니까 좀 예쁘게 여기다가 크롬에서 이제 아무 데서나 이제 우클릭하면 그림 이모티콘 같은 거를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뭐 예쁜 이모지 같은 거 이렇게 따와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도 뭐 예쁠 것 같네요.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 보도록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따봉을 누르면 옆에 있는 숫자를 플러스 1을 시켜 보도록 할 건데요. 자, 그 전에 수정해야 할 사항이 하나가 있는 것 같은데, 자, 여기 숫자 보시면, 자, 이거 보시면요, 이거 스테이트로 만들면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왜냐면 저번 시간에 뭐 배웠죠? 자, 스테이트 만드는 법 배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트 언제 쓰면 좋을지 그것도 배웠죠, 그죠? 제가 이제 스테이트는요, 이제 뭐 자주 바뀌는 그런 글자들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스테이트로 바꿔놓으면 좋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도 자주 바뀌지 않습니까? 좋아요 버튼 누르면 옆에 있는 숫자가 뭐 이렇게 자주 바뀔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것도 스테이트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 use state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고요. 여기다가 이제 뭐 스테이트에 저장해 놓을 값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좋아요 개수 여기다가 저장해 놓고요. 그 다음에 이거 나중에 쓸 거니까 이렇게 변수로 한번 빼가지고 써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스테이트 만들 때 장명 2개까지 할 수 있대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장명을 2개까지 할 수 있고요. 왼쪽에 장명한 건 이제 실제 스테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장명한 건 이제 스테이트 변경 함수라는 게 되는데, 자, 아직 요거를 안 쓸 거다, 뭐 함수를 아직 쓸 일이 없다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만 장명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스테이트 여기다가 한번 꽂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자, 스테이트 같은 거, 변수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어떻게 꽂아 넣죠? 당연히 여러분들 중괄호 문법 배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중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담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이 잘 동작을 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제 클릭하면 옆에 있는 따봉을 플러스 1 시켜주는 기능을 만들어 볼 건데, 자, 그 전에 배워야 될 개념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onClick이라는 건데요.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내가 어떤 HTML 요소를 클릭했을 때, 뭐 내가 원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를 실행해 줄 수가 있거든요. 자, 그러고 싶을 때는요, 아무 HTML 요소에 가가지고 이렇게 onClick을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전문 용어로 이제 이벤트 핸들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아무튼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달아주시면요, 이제 스팬 태그를 클릭했을 때 안에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막 실행해 줍니다. 자, 이게 onClick 이벤트 핸들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봉을 플러스 1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코드를 짜면 이제 오늘 기능 개발 끝인 거예요. 자, 근데 주의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자, onClick 안에는 자바스크립트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적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자, 내가 실행하고 싶은 코드를요, 이제 함수에 담아서 그 함수 이름만 여기다가 이렇게 딱 쓰셔야 돼요. 이게 onClick 사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뭔 소리냐면, 자,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펑션이라고 똑같이 이렇게 작성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뭐냐면 함수 만드는 법인데요. 함수를 하나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펑션 키워드 그 다음에 자유롭게 장명하시고요. 그 다음에 소괄호 중괄호 뒤에다가 붙여주시면 끝입니다. 자, 함수가 뭐냐면 그냥 긴 자바스크립트 코드를요, 이렇게 한 단어로 이렇게 묶어주는 그런 고마운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자유롭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성한 코드를요, 내가 이제 클릭했을 때 뭔가 실행이 되게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코드를 짜면 된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스팬 태그를요, 클릭하면 요 함수 안에 있는 코드를 실행해 준다고요. 자, 이게 onClick 쓰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진짜로 이제 요 코드가 실행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자, 저거 실행되면 이제 콘솔 창 있죠, 콘솔 창. 여기에 이제 1이 출력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로 이제 좋아요 버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1 뜨죠, 그죠? 누를 때마다 이렇게 1이 잘 뜨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onClick 사용법인데요. 자, 근데 함수를 여기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집어넣는 게 좀 귀찮죠, 그죠? 그냥 여기다가 console.log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여기다가는 항상 함수를 넣어 주셔야 돼요. 자, 함수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간편하게 이렇게 집어넣으셔도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함수 정의 부분을요,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다 담아버려도 이렇게 상관없다고요. 알겠죠? 이래도 이제 일이 잘 출력이 됩니다. 혹은 이거를 조금 더 축약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 짜셔도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제 함수 만드는 다른 문법이에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거는 그냥 펑션 키워드랑 거의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쓰셔도 이제 onClick 안에서 이제 내가 원하는 코드를 실행할 수 있다고 해요. 자, 그래서 그냥 관습적으로 onClick 안에다가 이제 함수 만들기 귀찮으니까 그냥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 넣고 여기다가 이제 내가 실행할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이렇게 작성하는 게 뭐 보통 일반적인 코드 짜는 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마음대로 이렇게 자바스크립트 코드 짜시면 되고요. 자, 그럼 아까로 돌아가서 자, 우리 이제 1을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1 출력하는 건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자, 이 따봉 버튼을 누르면 1 출력하는 게 아니라, 자, 옆에 있는 따봉이라는 스테이트를요, 플러스 1을 시켜 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들 변수를 플러스 1 시키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이제 변수에다가 따봉 플러스 1을 이렇게 집어넣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면 변수를 1을 증가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제 따봉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플러스 1이 되거나 뭐 그러진 않을 거예요. 왜냐면 여러분들 스테이트를 변경을 하고 싶어요. 스테이트 변경. 스테이트 변경을 하고 싶으면, 자, 이것도 스테이트죠. 자, 스테이트는요, 이런 식으로 등호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자, 스테이트 다루는 제1 원칙이 있습니다. 스테이트는요, 이렇게 등호로 변경하시면 안 바뀝니다. 실은 바뀔 수 있는데 실제로 이제 HTML에 반영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은 스테이트 변경을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자, 여기 이제 스테이트 만들 때 장명을 2개까지 할 수 있대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따봉 변경 뭐 이런 식으로 한번 장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두 번째 장명한 거 있죠? 자, 이거는요, 이제 스테이트 변경 함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걸 쓰시면 여러분들 이제 스테이트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거를 꼭 써서 스테이트 변경을 해야 재렌더링이 제대로 일어납니다. 자, 그러면 저 변경 함수를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자, 저 변경 함수를 쓰는 법은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짜면 되는데요. 자, 저건 함수기 때문에 이제 함수를 내가 쓰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소괄호를 붙여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함수가 사용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소괄호 안에다가 새로 바뀔 이제 스테이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따봉이라는 스테이트를요, 1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스팬 태그를 클릭했을 때 따봉을 1로 이렇게 변경을 시켜줍니다. 진짜인지 확인해 볼까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요거를 눌렀을 때 따봉 1로 바뀌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가 변경이 됐기 때문에 HTML도 재렌더링이 잘 일어나죠.
맞습니다. HTML이 스테이트가 변경이 되면 알아서 잘 업데이트가 되는 것 같네요. 자, 이거 버튼을 눌렀을 때 뭐 10으로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되겠네요. 맞죠? 잘 변경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변경될 스테이트 값을 여기다가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고요. 이게 스테이트 변경함수 사용하는 법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스테이트가 문자면 어떻게 문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안녕이라고 합시다. 자, 안녕이라는 요 스테이트를요, 반가워로 이렇게 바꾸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코드를 어떻게 짜야 돼요? 이렇게 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반가워 이런 식으로 문자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버튼 눌렀을 때 반가워가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스테이트 변경 함수 갖다 쓰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을 누를 때마다 기존에 있던 따봉 스테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주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여기 소괄호에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뭐예요? 자, 기존에 있던 따봉 스테이트에다가 플러스 1 해서 이 자리에 남겨주세요 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좋아요 버튼을 눌렀을 때, 자, 기존에 있던 따봉 스테이트에다가 플러스 1을 해줍니다. 그러면 1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따봉 변경 1이 될 거예요. 그러면은 버튼 한번 누르면 이제 1로 이렇게 잘 변경이 되겠죠. 그죠?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있던 따봉 1에다가 이제 또 1을 더해서 이제 요거가 따봉 변경 2가 되겠죠. 그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버튼 누를 때마다 이렇게 따봉 잘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네, 맞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뭐 기능 개발 같은 거 하시면 된다고요.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게 뭐예요? 정리를 하자면 일단 첫 번째, 자, onClick이라는 이벤트 핸들러 다는 법 배웠습니다. 이러면은 이제 내가 아무 HTML 요소를 클릭했을 때 뭐 내가 원하는 자바스크립트 같은 거 실행할 수 있다고 배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에는 함수를 집어넣어야 잘 실행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트 변경하는 법도 두 번째로 배워봤죠. 그죠? 스테이트 변경은 요거를 수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따봉을요, 뭐 이렇게 내가 3으로 수정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코드 짜면 제대로 변경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항상 스테이트 변경하고 싶으면 스테이트 변경 함수 갖다 쓰시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 변경 함수는요, 여기다가 무조건 새로 대체될 스테이트의 값을 이렇게 입력해주는 형태로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돼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이런 거 함수에다가 누가 이런 거 등호 씁니까? 그죠?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문법 문제이기 때문에 스킵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저번 시간에 배운 것도 증명했죠. 그죠? 저번 시간에 이제 스테이트를 변경하면 HTML도 이제 자동으로 재렌더링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스테이트 변경하면 요 HTML도 재렌더링 되는 거 보이시죠? 그죠? 자, 이거를 스테이트가 아니라 변수로 만들어 놨다면 아마 재렌더링이 안 되고 그냥 똑같이 보일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시간까지 해올 숙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자, 여기 안에다가 아무데나 버튼 하나만 만들어 보시고요. 자, 그 버튼을 누르면, 자, 첫째 글 있죠? 요 첫째 글. 자, 요거가 여자 코트 추천으로 이렇게 변경이 돼야 됩니다. 그런 기능을 하는 버튼 하나 알아서 만들어 오시고요. 꼭 혼자 해보시고 다음 강의 눌러보십시오.